매주 화요일에 찾아뵙는 화요일 변호사 안 변호사 김 변호사입니다. 건설 현장과 관련된 사건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이제 건설 현장에서 일어나는 이런저런 그런 다양한 분쟁들을 많이 접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중에서 등장하는 분들이 이제 흔히 말해서 팀장 이런 분들이 가끔 등장을 하는데 뭐 어떤 역할을 하시는 분들인지 잠깐만 설명해 주시죠. 공사 현장에서 팀장이라고 하면 뭐 일명 일본 말이긴 하지만 오야지, 십장 또는 작업반장 이렇게 불리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건설 현장이 생기면 근로자들, 팀원들을 모집해서 건설 현장에 취직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분들을 의미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건설 현장에서 팀원들과 같이 일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뭐 사용자처럼 일을 이제 지시하기도 하고 이런 역할이 섞여 있을 텐데 건설 경기가 계속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건설 일용직 분들의 임금 체불이 문제되는 경우에 과연 그렇게 그 일용직 분들은 팀장 아니면 하청업체 아니면 뭐 원청 어디를 상대로 임금을 청구해야 되는지 종종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팀장과 팀원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김 변호사님, 그 건설 현장에서 팀장분들의 구체적인 역할 이런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건설 현장이 발생하면 여러 가지 공정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건설사로부터 어떤 특정 공정을 하청받은 회사가 있다고 할 때 이 회사는 팀장이라는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팀원들을 모집해 오도록 하고 팀장은 해당 공정에 필요한 근로자들을 모집해 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건설 현장의 필요에 따라서 팀장들이 자기와 함께 움직이는 팀원들을 딱 모집해서 일을 하기 시작하면 근로계약서를 먼저 써야 될 텐데 그럼 누구랑 근로계약서를 쓰게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대규모 건설 현장에서는 당연히 특정 공정을 맡은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소규모 건설 현장이나 소규모 공정과 같은 경우에는 계약서 자체를 쓰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 팀장이라는 분들이 건설 현장에서 근로하는 거에 관여하는 거 말고 근로환경 외적에서도 특별히 관여하거나 하시는 역할들이 있나요? 건설 현장의 경우가 여기저기 지방 곳곳에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팀장이나 팀원들은 건설 현장 근처에서 숙박이나 식사까지 해결해야 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팀장들은 그 하청업체인 회사로부터 경비를 지급받아서 일을 해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회사로부터 팀원들의 임금을 지급받아서 팀장이 직접 지급해주는 역할도 하기도 합니다. 그럼 이렇게 팀장이라는 분들은 작업 현장에서 또는 작업 현장 밖에서도 이런저런 다양한 역할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럼 팀원들 입장에서 보면 그분을 사용자로 볼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판례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성을 인정할 때 근로관계의 실질을 보고 지시감독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사용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팀장이 임금까지도 다 챙겨주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했다. 그러면은 팀장을 사용자로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실제로 실무적으로는 팀장이 회사로부터 임금을 지급받고 팀원들에게 임금을 주는 경우에도 팀원들로부터 임금 수령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은 위임장을 작성해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례는 실제로 이런 사안에서 임금 수령 권한만을 팀장이 위임한 것이다. 이런 취지로 판시를 해서 팀장이 사용자성을 부정하기도 했습니다. 팀장이 팀원들의 임금을 챙겨주는 경우에도 사용자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다면 팀장이라는 사람이 역할에 따라서 사용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금을 어떻게 청구해야 되고 사용자로 인정이 안 됐다. 그러면 팀원들, 즉 일용직 근로자분들은 누구를 상대로 임금을 청구해야 되는지 간략히 좀 설명해 주시죠. 팀장이 사용자에 해당한다면 당연히 팀장을 상대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팀장이 하청업체인 회사로부터 용역비를 지급받아야지만 임금을 지급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건설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 용역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임금을 청구하더라도 경제적인 여력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직성수급인인 하청업체, 회사를 상대로 임금 청구를 하실 수가 있고 이에 반해서 팀장이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하청업체인 회사를 상대로 임금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건설 현장에서 직접 일하고 계시는 건설 일용직분들 그리고 그분들을 관리하고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 오야지 이분들과의 관계를 말씀드렸는데 건설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건설 일용직분들 또 팀장 다 같이 다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금 체불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 하루빨리 건설 경기도 회복이 되고 체불된 임금도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건설 현장 근로자분들이 계시다면 실효적인 구제를 위해서 실질적인 사용자가 누구인지 한번
한번 파악해 보시고 팀장의 지위에 계신 분들인데 난 사용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임금 청구를 받고 계시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지 한번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